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2차전지 관련된 산업적 분석으로 에코프로 BM하고 코스모 신소재 중심으로 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업황들을 보면은 이 리튬 가격에 대한 등락들, 2차전지 소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는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들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자, 리튬 가격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 6월, 7월 달 중심으로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 최고점을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고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위안으로 거래가 됩니다. 원재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을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이라든가 환율적인 부분들은 미국의 달러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원재료를 거래를 할 때는 위안으로 거래가 됩니다. 일부는 달러로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위안에 대한 신뢰도, 중국에서 이 위안을 평가를 절하하면서 환율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서구권 같은 경우는 달러로 거래를 하기도 하고 위안이랑 환전을 해가지고 중간 무역상 같은 경우는 위안으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거래를 하는 게 원재료입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원재료를 굉장히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해당 내용을 보면은 탄산 리튬 가격이 8월 19일에 차이나 위안으로 거래가 됐는데 1년 최고치에서 하락을 했다. 채굴 활동이 CATL의 강서 광산에서 예상보다 빨리 생산이 재개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있었다. 이게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빨리 재개를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가격이 탄산 리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것들인데, 이 CATL에서 해당 리튬 광산이 전 세계 공급지의 3%에 해당하는 광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탄산 리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공장이 이 광산이 재개가 될 거라는 전망들 때문에 탄산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CATL에서 아직은 생산을 재개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중국에서 이런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급을 계속 감축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죠. 탄산 리튬 가격이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2차전지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탄산 리튬 가격의 등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해당 차트는 에코프로 차트입니다. 에코프로 또한 마찬가지로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소재에 대한 가격, 매출에 대한 반영으로 기대감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다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최근에는 탄산 리튬 가격의 반등으로 인해서 살짝 지지를 받으면서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탄산 리튬 가격이 회복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최근에 또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 역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듯 2차전지 소재들 같은 경우에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 등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전지를 생산하는 것들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이 있고 전해액이 있던가 아니면 전고체는 이제 분리막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 특히 양극재를 생산하는 거에서 리튬 원재료로 사용이 많이 되는데, 양극재를 생산하기 전에 전구체를 생산을 합니다. 전구체에다가 양극재를 만들면은 전구체에다가 리튬을 가공을 하면 이렇게 양극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전구체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이제 금속 제품들이고, 여기에다가 이 전구체인 상태에서 리튬 활물질 가공을 처리하면은 양극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재료에 대한 가격 등락으로 인해서 만약에 비쌀 때 원재료가 이렇게 100원 들어갈 때 총 200원으로 300원짜리 제품을 만들면은 마이너스 200원으로 300원으로 판매를 됐을 때 100원이 남는 구조인 거죠. 근데 보통 배터리를 판매를 할 때 우리가 금을 판매를 하는 것처럼 금 가격도 우리가 금반지를 살 때 금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공비를 제외하고 이 금 가격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리튬 가격이 200원으로 올라버리면 100원일 때 100원이 남았다고 하면 리튬 가격이 200원일 때 100원이 더 올라서 4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우리가 주식을 비싸게 팔고 싸게 매입을 하는 것처럼 이런 원재료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으면 오히려 손실을 봅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평균에 해기를 하면서 400원에 팔았던 게 300원이 되고 200원이 되고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적자가 나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원재료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예전에 하락했었던 이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판매가가 올라버리고 그만큼 수요, 판매 이어지는 그런 구조들 때문에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실제로 매출로 연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 등락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산 리튬의 가격의 성장, 상승은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로 이어진다. 그게 이제 판매 가격이 올라간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매출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는 내용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재 업계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LNF,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코스모 신소재 이런 양극재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 그동안 리튬 가격의 급락에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리고 역레깅 효과가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납품 단가가 원재료 가격에 연동되는 구조였기 때문인데 리튬 가격이 오르면은 고객사의 납품 단가이나 압력이 완화되고 재고 평가 손실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는 리튬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수익성이 과거보다 하락 추세에 있을 때보다 지금은 일단 상승 추세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실적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 특히 유럽의 배터리 리사이클에 기류 변화가 있는 상태인데 2023년도 발표된 유럽의 배터리 규정에 올해 말까지 재활용 업체가 달성해야 할 재활용 효율 목표 리튬 배터리의 경우 65%, 2030년도에는 70% 목표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물질 회수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체는 배터리 재활용 업체라는 거죠. 자, 그럼 유럽에서 폐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70%까지 상향된다고 하면은 배터리를 수거를 하고 파쇄 분쇄를 해서 중간 원료를 분리를 하고 침출한 다음에 용매를 추출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자, 그럼 이걸 또 그만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한 공정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부족한 공정들 이런 것들은 한국으로 넘어와서 배터리를 재가공해서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을 재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배터리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여기 보시면 유럽 내에서 후처리 캐파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연항의 집행 규정에 맞춰가지고 BOECD 국가로 보내지 않고 후처리 과정을 믿을 수 있는 한국 기업의 일정한 물량을 맡기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자, 그러면 2차전지 소재들, 특히 배터리 리사이클을 하는 그런 리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8월에 국내 양극재 수출액은 19%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수출량도 19%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리튬 가격 상승 때문에 3분기에 양극재 업체들의 일부 재고 평가 환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 4분기에도 양극재 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리튬 가격 반등은 공급 축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CATL의 리튬 광산이 조기 재가동에 나서면 가격은 당분간은 현 수준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비록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재고 소진 영향으로 미국의 비중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힘든 시기를 조금 더 남겨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럽에서는 미드니켈 양극재 판매가 예상보다 견조하기 때문에 유럽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성장세 그런 거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주요 고객이 삼성의 SK온 이게 미국향으로 최종 노출도가 3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수요 부진 이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증설 계획들도 재반영됐습니다. 캠9 공장도 2027년도 가동을 가정해서 제거해서 가정을 한다 해서 재고로 변경이 됐고 캐나다 공장 같은 경우도 2027년도에서 2028년도로 연기가 됐고 헝가리 공장 같은 경우도 2026년도 가동률을 보수적으로 낮췄습니다. 양극재 판매 가정을 각각 10만 톤에서 14만 톤으로 기존 대비 10%, 14% 정도 하향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노출도가 경쟁사들,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그래도 영향을 유럽으로 상쇄시키기에는 일부 부족하긴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6년도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수준이 나와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탈피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유럽 생산 거점 이런 것들이 헝가리 공장 단계적으로 가동이 시작하면서 유럽의 생산 거점화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성장하는 것에서도 본 궤도에 올라설 것이다. 그럼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런 시기들이 지나가고 이제 앞으로 긍정적인 상황들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2026년도부터 유럽의 신규 공장 가동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 가치를 본격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자. 또한 마찬가지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회복세에 진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탄산리튬 가격 상승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고 조정이라는 게 2025년도 상반기 핵심 고객사 향으로 최소 주문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판매량이 상향이 될 것이다. 비록 미국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기업의 전기차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서 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한 수요들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나름대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산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 공급이 줄어든 영향으로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런 것들이 추가 생산으로 이어지면서 매출액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차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차전지의 슈퍼사이클을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성장했었던 이후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6년도를 기대를 하면서 재고 조정이 마무리된과 동시에 실적에 대한 개선 움직임들 이 구간에서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장 어려웠었던 그런 시기들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웠었던 곳에서 해가 지고 이제 해가 떠오르고 있는 이 순간 그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 주가는 이렇게 큰 틀로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을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 수준의 주가 위치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고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5만원까지 그리고 실적 개선세가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2026년도부터는 7만원까지도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재차 하단의 지지 구간 이 부분에서 대응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움직임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기업들, 2차전지 소재들도 다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는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도 과거에 유사한 움직임들, 코스모 신소재랑 별반 다를 바는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최근에 움직임들을 이렇게 보면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현 부근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14만원. 더군다나 2026년도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16만원 부근들까지도 조정을 받게 된다면 비교적 짧은 하단 구간의 지지 구간 여기에서 대응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2차전지 기업들이 다 비슷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지만 과거에 안 좋았던 시기들 더 이상 이제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도 회복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브리핑을 드리면서 이 에코프로 BM도 살짝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반등이 확인되고 이 시점에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해당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할지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추가를 해서 100%, 89%, 56% 최근에는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분명히 장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살짝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손절가에 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0%가 난다고 하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해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10% 났다고 해도 올라오는 종목들로 같이 정리하면 되시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매매 이런 것들도 리스크를 상쇄시킬 수 있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장기 모멘텀이 조금 지루하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공부방에 오시면 장중에 종목들 안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공부방에 입장 가능하시고 해당 포트폴리오는 여기 포트폴리오 입장하기 링크 클릭하시면은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다 열어놨으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입장하시기 전에 우리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뭐 상관없이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어떤 종목들을 단기 종목들을 좀 더 안내를 드릴지 장기 종목들을 좀 더 안내를 드릴지 이렇게 설문을 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선제. 자, 8월 29일에 안내 드린 다음에 당시에 주가가 3,465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000원까지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날 안내 드리고 난 다음에 단기로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는 5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었고, 금강철강도 9월 9일에 4,400원일 때 철강 기업들 냉영, 코일, 글랜드 모멘텀 안내 드리면서 9월 9일 이후에 바로 다음날 5,400원까지 4,400원에서 5,000원까지 그 이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스윙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매매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안목에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공부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꾸준하게 운영을 해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종목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